늦은 밤이었습니다. 이옥순의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판 위에 다리를 접고 앉은 이옥순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이풍주는 아버지의 눈가에 번지는 눈물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풍주야, 강세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이풍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풍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옥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꿋꿋하게 세운 등이 처음으로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전 남편 사이에서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아이가 태어난 뒤에 내가 입양해서 호적에 올렸다. 이풍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세상이 무너진다고 내뱉었던 말, 강마리에게 헤어지자고 선언하고 사라져버린 이유, 그리고 며칠째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그 침묵의 의미가 한순간에 이해됐습니다. 이풍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세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그 밤 이풍주는 새벽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가족을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엄기분이 원장실 바닥에 쓰러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풍주와 문숙희가 원장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문숙희가 책상 위에 공문 사본을 집어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숙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거 위조된 거야. 원장님이 이 교수한테 넘기시려고 쓰셨던 위임장인데 이름이 바뀌어 있어. 이풍주는 공문을 한번 훑어보고 내려놓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엄기분의 수술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진솔의 이식도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지금 진기식과 정면 충돌을 벌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풍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상태부터 확인하자. 나머지는 그 다음이야. 문숙희가 답답하다는 듯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다음이면 이미 늦어. 공문이 다 나갔다고. 이풍주가 문숙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깨어나시면 되돌릴 수 있어요. 지금은 살아계시게 하는 게 먼저예요.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원장이 바뀌었다는 공문이 각 과에 전달됐고 복도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엄병원 산부인과 의국에서는 강마리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강마리의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지만 강마리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세가 남긴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헤어지자. 좋은 선후배로 돌아가자. 안수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물이라도 마셔. 강마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선아,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 안수선이 강마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지금은 몰라도 돼. 강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강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사람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풍주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강세가 강마리에게 이별을 고한 이유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강마리의 생부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강세가 알게 됐다면 삼촌과 조카라는 관계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풍주는 동생이 직접 입을 열기 전까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풍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세야, 제발 무리하지 마라. 그 말은 텅 빈 복도의 메아리처럼 퍼져 사라졌습니다. 엄병원의 밤은 그렇게 길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이풍주는 그 혼란 속에서도 진솔의 치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꿀수이식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혈액형과 유전 정보를 취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직접 데이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가족별 혈액형 분류표가 떠 있었습니다. 진기식 가족, 윤원경 가족, 엄기분, 그리고 검사에 동의한 주변 인물들의 데이터가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아무런 기대 없이 화면을 내리다가 익숙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이옥순, A형. 이풍주는 아버지의 혈액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A형이라는 것은 가족 안에서 상식이었습니다. 이강세의 어머니는 O형이었습니다. 이강세를 낳은 여성이 O형이라는 기록은 이강세의 출생 서류에 남아 있었고 이풍주도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세는 B형이었습니다. 이풍주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A형 아버지와 O형 어머니 사이에서는 A형 또는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B형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풍주는 의학자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화면 앞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나? 마우스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오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옥순의 혈액형은 과거 건강검진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A형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이강세의 B형 역시 입원 기록, 헌혈 기록, 의대 입학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일관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에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이풍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강세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자신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이풍주의 머릿속에서 이강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 하고 부르던 환한 웃음이 세상 무너지게 생겼다고 내뱉던 그날의 어둡던 표정이 겹쳐졌습니다. 이강세가 자신과 강마리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뒤 삼촌과 조카라는 벽 앞에서 무너졌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옥순과 이강세의 부자 관계였습니다. 만약 이강세가 이옥순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자신과 이강세는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강마리의 생부라 하더라도 이강세와 강마리 사이에는 어떠한 혈연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풍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의 하늘이 검푸른색에서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재검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옥순의 혈액형은 A형이었고 이강세는 B형이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이풍주는 결과지를 서류철에 넣고 사무실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풍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진기식이 임시 원장 권한을 휘두르며 이풍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진솔의 이식 주관권을 자신의 측근에게 넘기려 했고 이풍주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진기식이 이풍주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진솔 이식 일정 이번 주 안으로 확정해. 이풍주가 의자를 돌리며 답했습니다. 쇼크 위험 약품 대체제가 아직 확보 안 됐어. 섣불리 일정 잡으면 공여자가 위험해. 진기식이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여자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네 할 일이나 해. 이풍주가 진기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여자가 강마리인 거 알잖아. 강마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식은 없어. 진기식이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풍주의 태도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진기식이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간 뒤 이풍주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강마리의 쇼크 위험 약품 대체제를 찾는 작업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동시에 여러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의 압박을 막으면서 진솔의 이식을 총괄해야 했고 강마리의 안전을 보장할 대체 약품도 찾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이강세의 행방, 이옥순과의 혈연 문제, 그리고 자신이 강마리의 생부라는 사실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형으로서,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로서 이풍주의 어깨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씩 하자. 하나씩.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마리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강세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강마리의 방문을 열고 밥그릇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 먹어. 강마리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에 넣으면 다 올라올 것 같아. 안수선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강마리 옆에 앉았습니다. 너 이러다 쓰러지면 진솔이는 누가 챙기는데? 골수이식은 어떡할 거야? 안수선의 말에 강마리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솔의 이름이 나오자 비로소 눈에 초점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마리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밥알이 반쯤 흘러내렸습니다. 주시라도 강마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시라는 딸의 방 앞을 수시로 서성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시라가 밥상을 살피며 안수선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좀 먹었어? 안수선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3숟가락 겨우 먹었어요. 주시라는 강마리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강마리가 엄마의 손을 꼭 쥐었고 그 힘이 주시라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강민보는 이강세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풍주의 집, 이옥순의 집, 이강세가 자주 가던 농구장까지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이강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강민보는 이강세가 왜 이러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강마리의 생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삼촌이 조카와 사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세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보가 이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강세가 연락 온 건 없어요? 이옥순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제 문자 하나 왔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끝이야. 강민보가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걱정되시죠? 이옥순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걱정이야 되지. 하지만 그 녀석이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요. 뒷방에서는 표도기가 이강세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직 스케줄 때문에 방을 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표도기가 서랍을 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국대학병원이라는 글자가 찍힌 검사 결과지 봉투가 서랍 안쪽에 꽂혀 있었습니다. 표도기가 봉투를 집어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봉투를 그대로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표도기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마리 선생, 이강세 선생 서랍에서 나온 거야. 한국대학병원 검사 결과지인 것 같은데. 강마리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대학병원이라는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봉투를 그대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안수선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마리아, 그게 뭔데? 강마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몰라. 나는 한국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적 없어. 안수선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강세 선배가 몰래 뭔가를 검사했다는 거잖아. 강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세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무언가를 검사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헤어지자는 말과 이 봉투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표도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열어봐? 강마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선배 거야. 선배가 돌아오면 직접 보여줄 거야. 표도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표도기의 표정에는 걱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수선이 강마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같이 감당하자. 혼자 끌어안지 마. 강마리가 안수선을 바라보며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한편 이풍주는 사무실에서 이옥순과의 혈액형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재검 결과까지 동일하게 나온 이상 더 이상 검사 오류라고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이풍주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이 상태로는 이강세를 찾아낼 단서도 강마리를 안심시킬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풍주가 핸드폰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버지한테 들어야 하는 이야기야. 이풍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솔의 이식 준비와 병원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 문제를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풍주가 사무실 문을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풍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옥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풍주의 얼굴을 본 이옥수는 수첩을 덮고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풍주야, 앉아라. 이풍주가 아버지 맞은편에 다리를 접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르고 있었는데 이옥순이 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옥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뭔가를 알게 된 것 같구나. 이풍주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세의 혈액형이 B형인 거 알고 계셨어요? 이옥순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풍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A형이시고 강세 어머니가 O형이셨으면 B형 자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옥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수십 번을 돌고 나서야 이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풍주야, 강세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이풍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옥순이 눈을 감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을 나가고 나서 만난 여자가 있었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전 남편 사이에서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이풍주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옥순이 계속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내 호적에 올렸다. 그 여자가 곧 세상을 떠났고 강세는 내 아들이 됐어. 피가 섞이지 않아도 풍주야, 강세는 내 아들이야. 이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꿋꿋했던 교장 선생님의 등이 구부러지는 것을 이풍주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풍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없이 이옥순을 안았습니다. 이옥순의 마른 어깨가 이풍주의 팔 안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이옥순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강세한테 미안해. 진작에 말해줬어야 했는데 알면 상처받을까 봐 못했어. 이풍주가 아버지를 아는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세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이옥순이 두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풍주야, 강세 앞에서도 할 말은 같을 거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이풍주는 아버지의 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마리의 생부라 해도 이강세와 자신이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가 아니라면 이강세와 강마리 사이에는 어떠한 혈연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삼촌과 조카라는 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강세가 세상이 무너진다고 느꼈던 이유, 강마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던 이유, 그리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사라진 이유가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이강세는 형의 딸과 사귀고 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이풍주가 코트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문자 하나만 왔어. 걱정 말라고. 이풍주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강민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풍주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강세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강민보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교수님, 강세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이틀 전이에요. 어머니 납골당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이풍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세의 어머니 납골당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이강세가 가장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풍주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보가 전화를 끊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강세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풍주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풍주는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옥순이 아들의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옥순이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풍주야, 강세한테 너무 다그치지 마라. 그 아이는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남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힘든 애야. 이풍주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데려올게요. 이풍주는 차키를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납골당 주소를 입력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 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풍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강세야, 너와 마리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어. 이풍주는 계단을 올라 납골당 앞 벤치로 향했습니다. 이강세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코트깃이 세워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 특유의 회색빛이었습니다. 이풍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강세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강세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올 줄 알았어. 이풍주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풍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이강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이풍주가 이강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생물학적 형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입양하신 거였어. 네 어머니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신 거야. 이강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어? 전부터? 이풍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 진솔이식 데이터 정리하다가 혈액형이 안 맞는 걸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여쭤본 거야. 이강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흘러내리다가 곧 어깨가 들썩이며 억누르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풍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울음을 멈추기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강세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고 납골당 앞에 조경수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강세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강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마리를 보낼 수가 없었어. 그런데 형의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잡고 있을 수도 없었어. 이풍주가 이강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세야, 너와 마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강세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짜야?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우리가 혈연 형제가 아닌 이상 삼촌도 조카도 아니야. 마리한테 돌아가. 이강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강세가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이 마리의 생부라는 거 사실이야? 이풍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정황이 다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 이강세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대학병원의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강세가 서류를 이풍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이 다 마시고 버린 컵이랑 마리 칫솔로 검사 의뢰했어. 결과는 친자 관계 성립이야. 이풍주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과지의 숫자들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8%. 이풍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결과지 모서리가 펄럭였습니다. 이풍주가 결과지를 접어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리가 알아야 할 일이야. 이강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풍주가 이강세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솔이 먼저야. 이식이 끝나고 나서 정리하자. 이강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강마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강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마리한테 이유도 안 말하고 헤어지자고 해놓고 사라져버렸어.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지. 이풍주가 이강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네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강세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이풍주가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이강세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이풍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가서 마리한테 그 고마움 돌려.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서며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등 뒤에서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강세가 강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강마리가 받았습니다. 강마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강세가 말했습니다. 마리야, 나야. 지금 가. 강마리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강마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야 지금? 이강세가 답했습니다. 곧 도착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마리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주시라가 뒤따라 나왔고 윤순애도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시라가 강마리의 등 뒤에서 물었습니다. 마리야, 무슨 일이야? 강마리가 대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선배가 온대. 윤순애가 주시라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버려둬라. 저 애가 며칠째 기다렸잖아.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마리가 뛰어가 이강세에게 안겼습니다. 이강세는 강마리를 꼭 안았습니다. 강마리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마리가 이강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이강세가 강마리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강세는 강마리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야, 이풍주 교수님이 네 생부야. 강마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몸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강세가 강마리의 손을 잡으며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삼촌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강마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세가 바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형은 친형제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형만 친아들이시고 나는 입양된 거야.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어. 강마리가 한참 동안 이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마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바보야. 그럼 처음부터 말했으면 됐잖아. 이강세가 강마리를 다시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절대로. 마당에서 주시라와 윤순애, 강민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시라는 눈물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순애는 고개를 돌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풍주가 차트를 확인하며 지시했습니다. 해열제 정맥 투여하고 혈액 배양 검사 지금 바로. 윤원경이 병실 밖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잠시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풍주가 윤원경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식을 더 미루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 후 면역이 바닥인 상태에서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서 빨리 이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윤원경이 이풍주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죠?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총괄합니다. 그때 진기식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여전히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이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기식이 윤원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알아본 병원이 있어. 시설도 좋고 이식 성공률도 높아. 윤원경이 진기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진기식의 편에 섰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솔이 가장 편하게 웃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진솔이 가장 신뢰하는 의사가 누구였는지 윤원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원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솔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 교수님이야. 여기서 받을 거야. 진기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의사야. 내가 더 잘 알아. 윤원경이 진기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야.
진소리를 살리는 게 먼저야. 진기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원경이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진기식의 얼굴에 충격과 배신감이 동시에 스쳤지만 윤원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풍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원경이 이풍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진솔이 부탁드립니다. 이풍주가 윤원경의 눈을 마주보며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식은 복도 끝에 홀로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오 박사의 유족이 위임장 진위를 문제 삼아 국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서명이 엘리오 박사 본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사망 시점과 위임장 작성일 사이의 모순도 밝혀졌습니다. 문숙희가 확보한 내부 문서가 결정타였습니다. 진기식이 엄기분의 위임장에서 이풍주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써넣은 정황, 김비서에게 직인을 찍게 한 경위, 그리고 송미령과 주고받은 협상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숙희가 이풍주의 사무실에 서류 묶음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위임장 조작, 사문서 위조, 배임 혐의까지 전부 들어가 있어. 이풍주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보한 거예요? 문숙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기식이 나를 밀어냈을 때 대비해둔 거야. 재무이사가 괜히 재무이사겠어. 김비서의 증언도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김비서는 진기식의 압박으로 직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진술했고 임시이사회 정보를 넘긴 경위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송미령의 뉴욕 골수은행 이야기도 완전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진솔과 맞는 골수 따위는 의뢰한 적도 없었습니다. 윤원경을 움직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진기식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이 컴퓨터와 서류를 상자에 담아 나르는 사이 진기식은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기식이 비어버린 책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송미령은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여권을 내밀었지만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기, 협박, 딥페이크 영상 조작, 사망 은폐 혐의가 줄줄이 적힌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송미령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팎에서 진기식과 송미령의 행적이 하나씩 드러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엘리오 박사 위임장의 효력이었습니다. 법무자문단이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서명 불일치와 작성일 모순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위임장은 무효로 선언됐습니다. 진기식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던 지분 25%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엄기분 원장의 위임장이었습니다. 김비서의 증언과 필적 감정 결과에 따라 직인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고 진기식의 임시 원장 직위는 즉시 해임됐습니다. 대강당에서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진기식은 이미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배임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진기식에게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기식이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조작과 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송미령에게는 사기, 협박, 딥페이크 영상 조작, 사망 은폐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구속수감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엄기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엄기분은 쉰 목소리로 이풍주를 불렀습니다. 엄기분이 이풍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교수 병원을 맡아. 이풍주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원장님, 아직 퇴원도 안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이르십니다. 엄기분이 가느다란 손으로 이풍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지킨 병원이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이풍주가 엄기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엄기분이 눈을 감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쥐고 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마리의 쇼크 위험 약품 대체제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풍주와 약제팀이 몇 주에 걸쳐 테스트한 결과 안전한 대체 약품이 최종 승인됐고 이식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식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강마리는 주시라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강마리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강마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마리야, 무섭지 않아? 강마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조금은 무서워. 근데 진소리가 빨리 나으면 좋겠어. 주시라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마리가 언제 이렇게 컸어? 강마리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엄마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풍주가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주시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솔의 이식이 끝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이강세와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강민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보가 우유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야, 이거 마시고 일찍 자라. 내일 컨디션 좋아야 해. 강마리가 우유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강민보는 강마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의 곁에 앉았고 강마리는 아빠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보의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베개인 것처럼 강마리의 호흡이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주시라가 잠든 강마리를 바라보며 강민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애가 내일이 걱정되면서도 내색을 안 해요. 강민보가 잠든 강마리의 이마에 손을 대며 답했습니다. 시라씨도 걱정이지. 나도 걱정이야. 하지만 이풍주 교수님이 맡으시니까 믿어보자. 주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주시라네 집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민보는 거실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고 주시라는 강마리의 방 앞에서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풍주가 수술 준비실에 들어와 강마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강마리의 손목에 팔찌가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풍주가 강마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강마리가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풍주는 찰나의 순간 강마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채로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의사의 냉철함과 아버지의 간절함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윤원경이 가장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시라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윤원경이 먼저 옆자리를 비켜 앉았습니다. 주시라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윤원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될 거지? 주시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두 사람은 그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보와 이옥순이 복도 끝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윤순애도 지팡이를 짚고 도착했고 이강세와 표독이 안수선도 함께 왔습니다. 이강세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표독이가 이강세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표독이가 말했습니다. 이풍주 교수님이 하시는 거야. 괜찮을 거야. 이강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풍주가 마스크를 내리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풍주에게 쏠렸습니다. 이풍주가 말했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강마리 선생도 안정적이고 진소리의 생착 반응도 양호합니다. 윤원경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시라가 윤원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시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보가 이옥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행입니다. 이옥순이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다행이요. 진솔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깨어났어요. 윤원경이 진솔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우리 소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솔이 고개를 돌려 병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강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솔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말이 누나가 최고예요. 이강세가 병실 안으로 들어와 진솔의 이불을 여며주며 답했습니다. 그래 말이 누나가 최고지. 진솔이 이강세를 올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삼촌 2차 테스트 합격이에요. 제기차기는 다음에 해요. 이강세가 웃으며 진솔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합격이라니 고맙다. 빨리 나와서 같이 제기차기 하자. 이옥수는 병실 밖에서 진솔의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옥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지만 그 주름 사이로 안도의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원경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시라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원경이 주시라에게 다가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주시라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솔이가 빨리 나와서 다행이에요. 윤원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꾸밈 없는 감사를 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풍주는 수술 뒤 처리를 마치고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술복 위에 가운을 걸친 채 걸어오는 이풍주의 앞에 주시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오가는 의료진 사이에서 두 사람만 멈춰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풍주가 주시라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주시라가 이풍주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무게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풍주와 주시라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풍주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려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시라가 이풍주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이야기예요? 손이 떨리잖아요. 이풍주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시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가 제 딸이에요. 주시라의 표정이 멈추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숨을 쉬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뇌가 멈춘 사람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풍주는 주시라가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주시라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턱이 잘게 흔들렸습니다. 주시라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태 알고 있었어요? 이풍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에야 정황을 파악했어요. 진기식이 생부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뒤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어요. 주시라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주시라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안도의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리가 교수님을 닮은 거였어요. 따뜻하고 묵묵하고 다른 사람부터 챙기는 거. 그게 다 교수님한테서 온 거였어요. 이풍주가 주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시라의 눈물 속에서 원망이 아닌 안도를 읽은 이풍주의 눈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시라가 이풍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이라서 다행이에요. 이풍주가 주시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마리의 아버지로서도 곁에 있을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주시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리한테 아빠가 참 많아요. 이풍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많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려앉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 위에 겹쳐졌습니다. 병원 앞마당에서 진솔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강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제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솔이 이강세를 올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삼촌 드디어 2차 테스트예요. 이강세가 웃으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좋아하자. 진솔이 제기를 올려 차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아직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네 번째에서 제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진솔은 씩씩하게 웃으며 제기를 주어 이강세에게 건넸습니다. 진솔이 말했습니다. 삼촌 차례예요. 5개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이강새가 제기를 받아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에서 제기가 높이 올라갔다가 깔끔하게 내려왔습니다. 진솔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합격이에요. 이옥수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고 이옥순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강마리와 이강새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강새가 강마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야, 앞으로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 강마리가 이강새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도망치면 내가 잡으러 간다. 알지? 이강새가 강마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서는 이풍주와 주시라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이풍주에게 기대며 웃었고 이풍주는 주시라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강민보는 멀리서 이 모든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상의 강마리와 이강새, 정원의 이풍주와 주시라, 앞마당의 진솔과 이옥순. 강민보가 혼잣말했습니다. 우리 마리한테 이제 아버지가 셋이네. 윤순애가 이옥순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윤순애가 이옥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이옥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복잡한 게 어딨소. 사람이 많으면 다 가족이지. 윤순애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옥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원 앞마당에 퍼져나갔고 그 위로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강마리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제기를 들고 서 있는 진솔, 나란히 웃고 있는 윤순애와 이옥순, 벤치에 앉은 이풍주와 주시라,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강민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마리가 이강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이강새가 강마리의 머리에 턱을 기대며 답했습니다. 나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상 위로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복잡하고도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